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밥을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도 이상하게 뱃살이 더 나오는 느낌.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배가 나왔지? 갑자기 배둘레가 도드라지고 허리띠가 꽉 조여오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은 같은 양을 먹는데도 살이 쏙 빠져버리고 또 어떤 분은 똑같이 먹어도 뱃살이 그대로 혹은 더 늘어나는 이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혈당이 오르는 속도, 즉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왜 어떤 음식이 뱃살을 만들고 왜 또 어떤 음식은 살을 빼게 만드는지 한 번에 머릿속이 정리되실 겁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 아주 흥미로운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2세 여성 최정희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은 체형도 마르고 걷기도 많이 하시고 본인 말로는 밥도 조금만 먹는데 왜 배만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하루는 답답한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죠? 운동도 하는데 왜 배만 계속 나올까요? 저는 나이살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혈당 때문일까요? 저는 식습관을 여쭤보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마다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드신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조금만 달아요 라고 적힌 제품이었는데 성분표를 보니 설탕이 듬뿍 들어간 고당지수 식품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밥보다 시리얼이 살이 덜 찐다고 믿고 드신 거죠. 하지만 반대였습니다. 이 시리얼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췌장은 그 혈당을 잡으려고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최정희 어르신처럼 나는 많이도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 음식인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인슐린을 자극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30년째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보면서 혈당과 뱃살 그리고 식습관 사이의 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건강백과 TV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혈관, 혈당, 내심, 장면역 건강 정보를 쉽게 그리고 듣기 편하게 풀어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건강에 도움이 되신다면 어르신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길잡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그 음식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결국 뱃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반대로 살이 빠지는지 조금 더 깊숙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최정희 어르신의 식습관을 듣던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시리얼 한 컵, 점심엔 떡 두세 개, 저녁엔 과일 주스 한 잔. 양은 정말 적어요. 그런데 그 조합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식단 겉으론 가벼운데 몸 안에서는 폭죽처럼 펑펑 터지는 음식들이에요. 어르신은 눈을 동그랗게 뜨셨죠. 폭죽이요? 제가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과거의 최정희 어르신과 똑같은 표정을 지으실 겁니다. 먹는 양은 적은데 뱃살이 왜 나오는지 이해 못하셨던 분들, 여기서부터는 절대 다른 데 보시면 안 됩니다. 시리얼, 떡, 흰빵, 과일 주스. 이 음식들은 배에 들어가는 순간 총알처럼 쪼개져 혈당을 확 밀어 올립니다. 그때 췌장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는 인슐린을 냅다 뿜어내죠. 이 인슐린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을 혈당 낮추는 좋은 호르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은 인슐린은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들어온 당 빨리 해결해. 일단 지방으로 저장해.
그러니 적게 먹어도 혈당만 빨리 오르면 인슐린은 계속 나오고 그럴 때마다 배 주변부터 지방이 착착 쌓입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반복되면 몸은 완전히 지방 저장 체질로 굳어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입이 짧아요.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찌네요. 그런데 기록지를 보면 하루에 몇 번씩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십니다. 롤러코스터야 재밌지만 혈당 롤러코스터는 뱃살을 남기고 가죠. 최정희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과일 주스는 건강식인 줄 알았어요. 과일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그 질문을 하실 때 얼굴이 진짜 순수했는데 어르신이 마시던 주스 안에는 생과일의 2배가 넘는 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이섬유는 거의 사라지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생과일은 당이 천천히 들어와요. 근데 주스는 마시는 순간 바로 흡수돼요. 몸이 이건 폭탄이다 하고 반응하죠. 그 말에 어르신은 한참을 조용히 계셨습니다. 한숨과 함께 에이구 내가 그걸 몰랐네요 하시는데 그 표정은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하시는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뱃살은 절대 나이살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한 이유로 생깁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는 순간 우리 몸은 지방 저장 버튼을 그대로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많이 먹어서 살찌고 누가 적게 먹어도 살찌는 이유. 이 차이는 바로 혈당 상승 속도 한 가지로 설명됩니다. 이제 어떤 음식이 혈당 폭죽을 터뜨리고 어떤 음식이 혈당을 잔잔하게 만들어 뱃살을 저절로 빼주는지 그 구체적인 실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최정희 어르신이 식단을 바꿔보겠다고 결심한 날 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어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뱃살을 만드는 음식과 뱃살을 빠지게 만드는 음식. 종이에 2줄을 긋고 아주 단순한 기준 하나를 적었습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면 살이 찌고 천천히 올리면 살이 빠진다. 그 순간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아,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먹어도 안 찌는 날이 있었던 게 그거였군요. 그런데 떡을 먹으면 바로 배가 나오고. 맞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가 살찐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고기보다 떡방면 시리얼이 뱃살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섞여 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흰쌀 밀가루 가공된 곡물은 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당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녁 한 끼를 먹어도 어떤 날은 살이 안 찌고 어떤 날은 다음 날 아침 허리가 꽉 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탄수화물이라도요. 감자 한 알과 감자튀김 한 컵은 몸에서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감자는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감자튀김은 이미 전처리된 전분이 기름과 만나 순식간에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생감자는 배가 금방 안 나오는데 튀김은 바로 뱃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몰래 드시는 위험한 음식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1초 만에 먹는 간식. 바나나 우유, 요구르트 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이런 음식들은 씹지도 않고 바로 넘기죠. 문제는 씹는 과정이 없다 보니 식이섬유도 없고 몸은 그 당을 한 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혈당이 아주 높게 치솟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 몸은 씹는 시간을 기준으로 아, 이건 음식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씹지 않고 마시는 음식은 몸이 음식이라고 느끼기도 전에 혈당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고 그 순간부터 지방 저장 버튼이 눌립니다. 이 말을 들은 최정희 어르신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마시던 바나나 우유도?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르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살찌는 걸 내가 챙겨 마시고 있었네요. 그날 어르신이 보여준 그 표정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진료실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여기서 뱃살이 빠지는 사람과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갈립니다.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형태로 잘못된 속도로 당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살을 결정합니다. 이제 어떤 음식이 혈당을 잔잔하게 만들고 어떤 음식이 몸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며 뱃살을 스스로 높게 만드는지 그 실전 목록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뱃살이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용하게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체형이 변하고 건강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정희 어르신께 몇 가지 음식을 추천했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메모장을 꺼내면서 하신 말이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이것만 제대로 하면 정말 배가 들어갈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몸을 지방 저장 모드에서 지방 태우는 모드로 바꿉니다.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은 혈당을 빨리 올리지만 현미귀리보리는 혈당 상승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100% 현미밥이 아니라 흰쌀 70% 보리귀리 30%의 혼합입니다. 적당히 부드럽고 혈당은 확실히 조용해집니다. 두 번째는 씹히는 과일입니다.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생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당이 천천히 들어오고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면 뱃살은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식단만 바꾸게 해도 허리둘레가 한 달 만에 2에서 4cm 정도 줄어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입니다.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이렇게 작은 단백질만 더해도 혈당의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떡만, 빵만 드시는 날에 유독 배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 줍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지방, 특히 견과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가 살을 찌우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지만 전혀 다릅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혈당을 느리게 만들고 오히려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을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에 아몬드 57알만 추가해도 그날 혈당 곡선이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씹어 먹는 형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이 한 가지만 지켜도 배 둘레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씹는 과정이 길어지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시는 형태의 간식을 하루 한 번 이하로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실천법을 적용한 최정희 어르신은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허리둘레가 2.3cm 줄어든 겁니다. 아니, 제가 운동도 거의 안 했는데 왜 배가 들어가죠? 어르신은 놀라워하셨지만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몸이 지방 저장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살을 빼는데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올바른 순서와 올바른 조합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형태로 먹어야 뱃살이 자연스럽게 빠질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변화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제 그 마지막 비밀을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어르신의 변화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살을 빼는데 필요한 건 억지로 버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우도록 만드는 혈당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르신의 기록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건 의외로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단 음식을 피하는 것. 아침에 달콤한 시리얼이나 주스를 마시면 그날 혈당은 하루 종일 출렁입니다. 몸은 이 롤러코스터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슐린을 반복적으로 분비하고 그때마다 뱃살은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씹히는 음식, 계란, 두부, 통곡물, 그리고 생과일이 기본입니다. 둘째, 마시는 음식을 줄이는 것. 바나나 우유,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달콤한 요구르트 음료. 이 음식들은 한 입에 사라지는 간식처럼 보이지만 혈당은 오히려 밥보다 빨리 치솟습니다. 씹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몸은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인슐린을 폭발시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씹을 수 있는 건 씹어서 드세요. 씹는 시간이 혈당을 내려줍니다. 셋째, 매 끼니에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포함시키는 것. 계란 하나, 두부 반모, 닭가슴살 몇 조각, 생선 한 토막. 이 작은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도 줄고 그 순간부터 몸은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최정희 어르신에게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린 뒤 단 14일 만에 허리둘레가 줄어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선생님, 식단을 바꿨더니 힘이 덜 빠지고 밤에 배가 더부룩한 것도 사라졌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마디 덧붙이셨죠. 이렇게 쉬운 방법을 왜 이제 알았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을 못 빼는 이유는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진짜 원리를 몰라서였습니다. 혈당의 속도만 이해하면 뱃살은 자연스럽게 줄고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앞으로 음식 하나를 선택할 때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은 내 혈당을 조용하게 만들까? 아니면 폭죽처럼 올릴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배와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30년째 진료하면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건강이 작은 선택 하나로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작은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 건강백과TV는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늘 고민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더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중요한 건강 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편입니다. 올바르게 먹어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건강한 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변화 제가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